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마케터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싶어.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좀 갖고 싶어.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아마 한두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학원 운영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한 그룹의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과업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A그룹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좋아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좀 주저하는 그런 그룹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이 B그룹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뭔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줬을 때 이 아이들은 이런 태도를 보여요. 일단 호기심, 재밌겠다, 해볼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걸 줬을 때 크게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거니까 그냥 재밌겠다, 해볼래요 라는 태도로 가볍게 들어가는 이런 아이들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이런 태도의 차이를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그룹의 아이들은 결과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이거 내가 했다 잘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새로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초반에는 미숙한 어떤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결과에 대해서 되게 연연하고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그룹의 아이들이에요. 반면 B그룹의 아이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들어왔을 때 처음이니까 잘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오히려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 새로운 걸 통해서 내가 전에 모르던 걸 알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고 배운다라는 관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배운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가볍게 들어가고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A그룹의 아이들은 잘하는 것에만 머무르려는 이런 태도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막 크게 점프업 된다는 느낌이 잘 없어요. 반면 B그룹의 아이들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어려운 과업이 들어와도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쓱쓱쓱 그냥 크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이 B그룹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많이 성장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뭔가 갑자기 해야 되거나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뭔가 하라는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제 이런 걸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런 걸 싫어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결과적인 면에서 내가 성취를 뭔가 잘하지 못하는 그 느낌을 잘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일을 할 때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아요.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과가 중요하다 보면 여기에 많은 인풋을 투입하거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내가 잘 못할 거라는 염려가 되면 이 새로운 것들을 잘 시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성인이 된 이후에 뭔가 자기가 알고 있고 익숙한 범위 밖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면 자기가 이제 익숙하게 잘하는 것에서만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이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자존감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외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져.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 자체가 나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건 자아, 존중, 감정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감정인데 우리 모두한테는 강점도 있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약점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면 약점에 대해서는 그걸 굉장히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가 현재 미숙한 거,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거기다 감정을 섞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잘 못하니까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직 내가 이 부분은 미숙하지만 이런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채워가면 되지 라고 그냥 약점에 대해서 그걸 내가 어떤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무언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피드백이나 일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어떤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같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오는 자존감이 낮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뭐 예를 들면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잘 못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를 잘 못 믿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봐요. 약점을 크게 봐요. 근데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사실은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강점에 더 집중해서 강점을 키우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내 약점을 너무 크게 보고 또 세 번째는 이 약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드러내요. 남들은 이거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면 이 약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크거나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되게 작은 건데 내 눈에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스스로 드러내서 이 약점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를 잘 믿지 못하다 보니까 선택할 때 여기에서 오는 되게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요. 틀리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로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아노를 치는 연습의 양을 높여요. 그리고 피아노를 뭐 내가 레슨을 한다거나 연습하는 빈도수를 높인다거나 레슨하는 양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연습을 하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 녹화 영상을 보고 내가 나한테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하거나 뭔가 스스로 이런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그래서 잘 하기 위해서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연습 양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와서 질 좋은 피드백 수업을 해주신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연습하는 양 자체가 많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향상될 수 없는 거죠. 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을 때 뭐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취미가 될 수도 있겠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부터 내가 처음부터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경험, 실수, 실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안에서 시간과 함께 능숙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갑자기 새로운 것에서 능숙함으로 순간 이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의사결정, 판단이거든요. 판단.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물어본다. 누군가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도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받고 있는 처우라든지 주변 환경이 불만족해. 그러면 직업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해야 될까요? 사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좋은 점도 생각해야 되지만 옮겼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어떤 나쁜 상황, 부작용까지 다 내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르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언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조언의 방향이 너무도 들쑥날쑥해서
되게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결정을 못하게 되면 이제 미루게 되는 거예요. 미루게 되다가 결국은 내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됐건, 그것이 내가 새로운 배움이 됐건, 새로운 관계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일이 됐건,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다가 결국 이렇게 미루고 고민하고 물어보다가 결국은 결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반복된다는 거. 이게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도도 할 수 없고, 어떤 도전도 할 수 없고, 어떤 발전도 할 수 없고,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은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내가 같은 자리에서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왜 달라지지 않나 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는 없어요. 그럼 실패가 없다고 성공이냐? 내가 발전이 없고 제자리에 있어. 시간은 갔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도태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나에게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에서 뭔가를 기다려요. 아마 이제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대학만 가면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대학에 가면 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뭐죠? 취업만 하면, 또 취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뭐죠? 뭐 내가 애인을 만나면, 아니면 결혼을 하면, 또 결혼을 하면 문제가 끝나나요? 이제 집만 사면 또 문제가 끝나나요? 뭐 우리 아이가 뭐 어떤 학교에 입학만 하면, 이런 식으로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뭐뭐만 한다면이라는, 끊임없는 우리한테는 이 조건이 따라붙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완전히 만족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뭐뭐만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데,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끝나지 않고, 이걸 뭐라 그럴까? 이 무한 반복되는 조건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저도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20대 가난하던 시절에는 저는 뭘 기다렸냐면, 이때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대 제가 후반에 영어 학원 강사를 시작해서, 그 후로 이제 뭐 방문학습지 관리교사, 그 다음에 대학원, 영어교육 회사를 거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때까지는 진짜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었지, 인생에서 뭐 여유라는 게 크게 있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10년을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학원 오픈을 했고, 이때부터 드디어 제가 경제적인 공공함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제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뭔가 마음에 그 구멍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내가 명예가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나 보다.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더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선택했던 게,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이제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으면 또 저는 제 인생에서 뭔가 이제 충만한 상태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냐면, 학원이 당시에 너무 잘 돼서, 이 학원도 잘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해내려다 보니까 건강을 잃게 되고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이 시간적으로 내가 어떤 정신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삶에 너무너무 여유가 없고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굉장히 빡빡하게 하다가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건강을 잃어서 굉장히 좀 한참 동안 고생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해요. 건강을 챙기다가, 근데 저도 코로나 시기에 집 밖에 못 나가고 삼시세끼 꼬박 집에서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한참 확진자 뭐 이런 키워드가 많이 유행하면서 다이어트가 유행했어요. 저도 이 다이어트라는 그 열풍에 합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0인데 평생 그렇게 되게 날씬하게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남들이 봐서는 그냥 보통 체격이다 하는데 저한테는 스스로 느껴지는 그 불만족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는 거, 그러면 내 인생에 한번 정말 말라나 보자. 정말 이런 생각으로 그 한참 유행했던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찍어요. 바디 프로필.
자, 그래서 꿈에 그리던 이 방건조 오징어의 몸매를 완성하고, 근데 여러분 그 바디 프로필 찍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는데, 마치 그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날씬한 뭐 몸을 만든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바디 프로필은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절대. 이거 하면서 저도 몸이 너무 망가졌고,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요요는 기본이에요. 근데 요요라는 게 이제 막 완전 되게 막 이만하게 되는 건 아닌데, 이거예요. 제가 그때 52kg까지 뺐거든요. 170에 52kg면 꽤 많이 날씬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여기서 체지방을 엄청 뺐어요. 근데 제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3번 해야 되고요. 그럼 하루에 최소 3시간에서 6시간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단을 6번을 해야 돼요. 닭가슴살, 현미밥, 그리고 야채 샐러드. 이거를 하루에 6번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인생에서 그 먹는 데서 오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날씬한 몸의 상태가 너무 만족해서 평생 정말 이렇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내가 이 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는데, 제가 마치 다이어트를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몸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제가 삶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인생에 다이어트 하나만 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너무 내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살고 있는데, 제가 이때 어떤 걸 느꼈냐면, 다이어트, 평생 내가 꿈에 그리던 다이어트를 했는데 여전히 내 스스로한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였죠? 저는 있는 그대로 저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한테 다음에 조건값을 주고 이 조건값을 채우면 그때는 스스로에게 만족할 거라는 항상 이 조건부 만족, 조건부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10년 동안 학원 운영을 하다가, 그때는 학원장이었죠. 학원장이라는 누구나 들어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 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니까 제가 갑자기 한 4달 동안 그냥 명함이 없었거든요. 뭔가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사형 직업으로 설명이 안 돼서 4개월 동안 제가 직업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직업이 없으니까 갑자기 나라는 사람의 쓸모가 없어지면서 내가 너무 하찮고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없고 세상에서 너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이런 기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버는 돈이 나라는 사람을 모두 증명하나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인맥, 아니면 더 심하게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게 과연 다 여러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사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진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스스로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나를 증명해 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없으면 내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런 나를 증명해 주는 외부의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나라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을 다시 저한테 스스로 해보게 된 거죠. 맥스웰 몰츠라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이제 성형수술을 하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를 기대하셨겠죠. 근데 성형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 만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자아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자아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내 외모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내 수입을 바꾸고 뭐 남편을 바꾸고 뭘 바꿔도 스스로한테 이 만족감,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는 알았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알았고,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아 이미지라는 게 결국은 작아서 낮아서 그렇다는 거까지 알았어. 그럼 도대체 이 자존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자아 이미지상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해도 그 구호를 외치는 걸로 진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어떤 책이나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100번을 말을 하거나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동안 노트에 쓰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머리에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내가 행동을 바꾼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믿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거나 내가 믿지 않는 그 사실을 노트에 100번 쓰는 걸로는 저는 절대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틀리는 거에 대한 염려, 불안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도 없고 경험치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실패도 없지만 성공이나 성취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자존감이 낮아라는 거를 내가 신경 쓰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평소와 다른 작은 실험들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장소에 가보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직업의 분야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건 작은 실험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작은 실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경험도 할 거예요. 뭔가를 내가 행동하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성공의 경험이 쌓여갈 때,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여갈 때 결국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도 틀리고 싶지 않고 도대체 무엇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호를 외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근데 여기에 근데 물론 굉장히 돈을 많이 쓴다거나 돈을 많이 잃어야 한다거나 너무 리스크가 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이 돈을 써서 내가 망하지 않아. 아니면 이 시간을 써서 내가 내 인생이 뭐 정말 복구되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크고 작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쓰면서 하나하나 그 안에서 작은 경험과 작은 당연히 실패도 있을 거예요. 작은 경험, 작은 시행착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맛보면서 결국은 이 성공의 경험이 쌓여야지 내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아무 경험치도 없이 아무 성공의 경험도 없이 갑자기 내가 나한테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10년 운영하던 학원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단 저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하는 마케팅 코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독서 코칭을 하면서 이분들의 자영업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이제 코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10년 동안 운영했던 학원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실험이고 다 새로운 경험이죠. 근데 당연히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매일 뭐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어, 굉장히 내가 뭐 성공했어 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이러신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돼요. 다양하게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냐. 근데 시도라는 거는 당연히 실패를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자들도요, 10개의 사업을 하면 이 중에 9개는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내가 처음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거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대단하게 업적을 낼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다양하게 시도하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여기에는 당연히 틀려도 괜찮아, 틀릴 수 있어 라는 좀 이런 초연한 마음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인데요. 아까 제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문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걸 어려워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미루고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어떤 선택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시도를 하면 사실 그 시도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책임만 지면 되는 거거든. 여기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약간의 돈을 잃거나 약간의 시간을 잃거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육에 투자했어. 어떤 사람이 하는 교육에 들어갔는데 그 교육을 들으면 되게 내가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별로야. 근데 이 시도도 시도하지 않는 시도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교육 하나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의 교육에다는 절대 돈을 쓰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고 나오는 것도, 제거해야 될 것을 배우고 나오는 것도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틀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무엇이 되었건 내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만 가지면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중요한데요. 사실 다양하게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된 판단 능력, 제대로 된 판단력, 제대로 된 의사결정 능력, 이것을 가지려면 사실은 내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건 한순간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삶의 방향성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정말 그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그 인생의 방향성만큼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의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아직 내가 내 삶에 멘토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보물을 찾아서 되게 멀리 돌고 돌았는데 알고 보면 그 보물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뭐 이런 영화들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각자 자신만의 보물, 보석, 여러분들 안에는 다 여러분들만의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너무 잘못된 정보와 소음과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필요한 정보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스스로한테 확신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의 소음에 되게 많이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소감에 휩쓸리다 보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됐는데 20대부터 내가 내 인생의 결정이라고 내 스스로 해본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내 직업도 내 선택이 아니야. 엄마가 뭐 선택해준 직업을 선택했어. 결혼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엄마가 이 남자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남자랑 결혼했어. 그러면 결국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이 없다 보면 내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내 인생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지금 이 방향이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가라는 걸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래 고민을 했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더 주저하지 않게, 덜 주저하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경험에 의해서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그게 막 되게 크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작은 과업들을 주고 그거를 성취해 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네, 내가 해냈어라는 그 결국은 성공의 경험치가 쌓여야지 자기에 대한 자존감, 믿음 이런 게 좀 높아진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솔루션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에 도전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쨌건 내가 어려운 일을 내가 해냈다는 것 자체로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던 무언가에 도전하는 거 이거 하나를 제가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대신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 그런 것을 좀 많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일단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어. 근데 그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 결국은 어떤 일관된 방향성이라는 게 있으려면 삶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멘토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멘토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